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이제 또 연휴가 끝났고 10월 12일 월요일 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아시지만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시장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좀 답답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비하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못 일으켰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1.7% 올랐고 하이닉스가 3.14%가 올랐는데 전체 코스피는 0.49% 오르는데 끝났어요. 그리고 뭐 코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이고 외국인이 1385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샀고 개인은 2300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좀 샀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바이오 섹터 이거는 뭐 코로나 3상과 관련돼서 바이오 섹터가 좀 오랜만에 움직였고 지난주에 제가 이미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괜찮게 나온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화장품 관련 그런 것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시장이 설명해 주지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빠사 오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이게 좀 웃기게 들려도 결국 시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화장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화장품 오르니까 화장품 지금 가서 사면 어떨까? 지금 아니죠. 오르면 어떻게 해요? 파는 거죠. 이거 굉장히 짧아요. 제가 봐도. 이게 여러 차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화장품 실적이 좋은 거하고 또 이제 뭐 우리도 1단계로 이제 그 거리두기를 내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 치료제도 빨리빨리 나오겠지만 기본적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하고의 관계, 중국에서 시진핑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광 관련도 오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올라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는 생각만 못하다 상승률은. 근데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럼 왜냐하면 시장 어디를 봐도 뭐 하나, 그러니까 예측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렇지만 뭐 하나 시원하게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만 자꾸 이렇게 쌓여져 가는 그런 거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뒤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거 뭐 환율이 장난 아닙니다. 1146원 80전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6원 50전이 또 원화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한국물 ETF인 EWY도 그렇고 어쨌든 간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런 느낌 있죠? 이 정부에서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발표하는 거하고 내가 시장 가서 느끼는 시장 바구니 물가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시장이 마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좀 어수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거 오른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해서 화장품 사서 오늘 이익 실현되고 뭐 내일 좀 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분들은 즐겁겠지만 기존에서 있던 분들은 뭐 별로 즐겁지도 않은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넘겨야 되나? 그러면 이제 사야 되나? 거의 조정이 마무리권에 들어왔는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거, 여러분들 이제 요새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3억을 대주주로 하냐 마냐의 문제는 뭐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3억으로 한다 그러면 뭐 버티고 있다가 물량 많이 나와서 뭐 한 10조 정도 예상하니까 물량 많이 나오면 그때 좋은 주식 우리가 좀 싸게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좀 그때까지 애 좀 먹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양도세 절세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전공, 제가 뭐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절세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확개미라고 그러죠. 직접 투자하신 분들. 근데 이 규모가 이미 이제 지난달에 1,000억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측컨대는 연말까지 한 1,500억 불 정도 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투자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해외 주식 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양도세를 내느냐? 그냥 2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데 22%를 내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거래 수수료 이런 거 빼죠. 근데 뭐 요새 거래 수수료 얼마 안 되잖아요. 각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손해 난 거, 이익 난 거 이걸 1년 동안 한 거를 차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투자했을 때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요새같이 자꾸 원화가 강해지면 환차 손이 나죠. 그쪽에서 먹어도 환차 손이 나죠. 이제 그건 예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이거를 ETF 같은 걸 자식들한테 이렇게 손주나 주면 저기 전세가 뭐 좀 되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성인일 경우에 자식이나 손주가 성인일 경우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일 경우에 2천만 원까지 10년에 한해서 10년 동안 그거는 증여세가 면제돼요. 그러니까 글로 증여를 하면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증여되는 기준가라는 게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변하고 ETF도 가격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앞뒤로 2개월 그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서 또 뭐 조금 유리한 것도 있죠. 근데 국내 ETF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브런치 카페에서 설명했죠. 뭐 코덱스, 타이거 뭐 이런 거 붙어서 뒤에 미국 나스닥 어쩌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한국 ETF입니다. 추종 지수가 미국에 있는 지수라는 얘기지 미국 ETF가 아니에요. 미국 ETF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무슨 미국 무슨 지수, 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되는 건 다 한국 ETF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의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 이거는 우리가 배당으로 치기 때문에 15.4%의 배당세를 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ETF는 똑같아요. 주식이랑. 그래서 그거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22% 차익을 합니다. 해외 ETF, 미국에 올라와 있는 ETF,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 되게 많아서 막 세율 올라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시장에 뭐 실적 발표가 며칠 날 누가 어느 회사가 뭘 발표하고 뭘 하고, 시장에 중요한 이런 거 어디서 봅니까? 이러는데, 이건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 자주 보셔야 되는 게 다트 아니에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다트. 검색창에 다트 하면 다 나옵니다. 금융 전자공시 시스템. 이거 즐겨찾기 아예 해놓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 나실 때 찬찬히 그 기업들의 공시서부터 그다음에 뭐 보고서, 분기, 반기, 뭐 보고서 이런 거 이제 쭉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봐도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일단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보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브런치 카페에서 그런 거 보는 법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있고 증권사마다 이건 다르던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증권사는 HTS에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렇게 스케줄표를 해서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동돼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FN 가이드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FN 가이드 그 중에서 그 본 FN 가이드 말고 그거는 이제 아마 유료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 제가 이쪽에 그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로 가셔서 거기에 이제 스케줄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 보면은 뭐 10월 이렇게 치면 10월에 뭐 어떤 날 어디가 뭐 실적 발표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은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기다리는 것이 해결되면 우리 시장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떤 분이 재능 기부한다면서 왜 구독, 좋아요 자꾸 누르라고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구독수가 많으면 백만개미 여러분도 좋잖아요. 제 백만개미가 더 파워 있고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 이렇게 10만 명 넘어가면 저는 뭐 10만 명만 되면 더 안 늘어도 될 것 같아요. 10만 명 되고 뭐 이래야 더 신나고 백만개미 저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뭘 궁금해할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부양책, 그 추가 부양책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민주당, 공화당의 손발이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핫 이슈 아닙니까, 지금? 이 핫 이슈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합의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공화당은 뭐 큰 선심수지 내가 이렇게 민주당 안에 양보하지 않았느냐 뭐 그래도 또 민주당은 그 부족하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선 어쨌든 간 민주당이 될 것 같다. 이거 여기도 이제 이상한 댓글 내시는 분 계신데 저는 정치 성향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그냥 자료를 얘기로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자료로.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이 이길 것 같은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11월 3일 지나서 조 바이든이 되면 민주당 안이 통과될 거다. 시장은 이제 그 기다림을 더 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희한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래 지금은 저렇지만 그럼 11월 3일 지나면 추가 부양책 늦어도 그거 지나면 나오겠네. 길게 쭉 늘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힘을 자꾸 얻으려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조바심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제 실적 그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면 실적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팍 나와서 진짜 우리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지만 그 실적이 나왔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서프라이즈 하서 놀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다 그냥 미리 나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서프라이즈라고 그래도 다 알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적도 어떻게 보면 점점 소멸 단계에 들어가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수출 동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미 실적을 우리가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LG화학이 그 7조 5천억 매출에 9,020억 영업이익 대단한 거 발표했는데 시장은 그냥 첫 시세부터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시장을 움직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요? 펀더멘탈. 실적이 어떠냐.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센티멘탈의 증거예요. LG화학이. 그래서 LG화학에 대해서 제가 그 분사에 관련된 그런 거 얘기할 때 예전에 제가 그랬죠. LG그룹답지 않게 상당히 이번에 투박했다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이 물적 분할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소액주주나 일반 개인 투자가들을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빈정상했다고 봐야 되죠. 개인은 지금 계속 팔잖아요, 며칠째. 뭐 올라도 팔고 떨어져도 팔고 그냥 팔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면 단타하려고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간 분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줘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LG화학을 샀습니다. 샀는데 기관하고 개인이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티멘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른 그룹들도 이거와 유사한 뭐 SK라든지 유사한 그 분사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도 상당한 이게 교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가치 제고를 좀 섬세하게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납득을 시켜야지 돼요. 아,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 그러면 뭐, 그런,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세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많은 질문 가운데 개인적인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개는 안 해서 공개 답변은 안 해드리지만, 3억 대주주 관련된 것도 이것도 되게 시끄러워요. 뭐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는 여당 의원은 이랬다가 또 부총리는 또 이랬다가 뭐 이게 뭐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중간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 그건 아니고 뭐 친인척 합산을 또 뭐 없앤다고 그랬다가 뭐 이랬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겁니까? LG화학에서 물적 분할할 때는 똑같아요. 이거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면 좀 섬세하게 그리고 빨리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해고도 욕먹어요. 그래서 청와대 총원 20만 명 넘었으니까 빨리 뭔가 코멘트를 해줘야 돼요. 그 코멘트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엄중히 뭐 판단하겠다 이런 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시장은 원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해주면 시장은 계속 불안감에 휘둘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강행되면 연말에 10조 정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10조 받아내려면 시장 엄청 고생해야 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 체크 안 해서 놀라고 별로 뭐 놀랍지 않은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지금 줄었어요.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이 이렇게 파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아요. 3억 때문에 미리 파는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을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대선은 뭐 어찌됐건 11월 3일만 되면 일단 끝나요. 일단 끝나. 누가 되건.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거 불복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기 관련주들 같은 것도 그냥 이게 트레이딩 매매지 이게 시장을 끌고 전체를 갈 수 없다는 게 오늘 며칠이 보여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도 지수는 택도 없이 안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이게 조정이 끝났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끝났다. 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뭐 ETF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ETF 관련돼서 EWI는 ETF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추종 지수가 MSCI 한국 지수예요. 여러분 그 토요일 날 브런치 카페에서 ETF 들으셔서 알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EWY라는 ETF가 있는데 얘 추종 지수가 MSCI 한국물이에요. 그런데 얘가 보면은 그 지점 고점을 깨면서 상승 기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게 뭐 환율 문제인지 뭐 근데 이걸 보고 우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부분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볼 수는 없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한 요소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어떡할 거냐? 제가 이미 답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썸네일 제목에서. 나는 당분간 빠사오파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신뢰감으로 금년 말에 한번 난리친 거 넘어가서 내년 초에 장 좋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초에 그 빚을 발할 주식들을 지금 미리 사서 그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에 묶어놓은 분들은 그냥 그거는 가져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많으면 50, 뭐 적어도 3, 4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3, 40의 현금을 가지고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런 거 화장품 이런 거 굉장히 좋다네요. 실적이 그리고 이런 재료도 있고 또 뭐 광군제도 있고 이제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이런 소비 성향 소비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관련된 것들은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딱 팔고 그거 그냥 롱통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그게 장사를 암만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죠. 뭐 어느 골프장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겠다는데 골프장이요. 뭐 7분 간격 뭐 이렇게 티업해서 나가면 7분에 4명밖에 더 넣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48시간이 되지 않는 한 이미 암만 많이 벌어도 버는 게 한계가 지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소비재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그게 한계가 지어졌는데 뭐 상황보다 낫다 이러니까 그럼 트레이딩 대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무슨 밸류체인에 관계된 종목들이라든지 오늘 살벌하게 빠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하시면 그것도 돌아서 올라가요. 그랬을 때 그냥 털면 돼요. 그건 메인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사오파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 번 더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조정은 안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은 좋던데 또 밤새 미국 시장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미국도 참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또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우리 시장이 꼭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 또 보고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